자, 과학비 수업 시작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식을 한번 볼 건데, 용해도라는 게 뭐였죠? 용해도라는 건 어떤 특정 온도에서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용질이 얼마나 녹아? 라는 개념이었죠. 용질이 몇 g이나 녹아?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용해도가 그런 개념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방식을 앞으로 재결정이라고 부를 겁니다. 재결정. 우리가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방식 중에 하나를 우리 증류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요? 마찬가지로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방식 중에 하나를 우린 재결정이라고 배울 건데, 이 재결정의 원리와 재결정을 이용한 사례들을 오늘 이제 공부를 하면 마치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이 돌멩이는 뭐야? 이건 소금 광산에서 채취한 암염이야. 이걸 소금으로 먹는 거야? 응, 암염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면 먹을 수 있지. 불순물이 섞인 암염에서 어떻게 하면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암염이라는 이제 돌멩이가 있습니다. 암염은 혓바닥을 살짝 갖다 대보면 굉장히 짜요. 그러니까 소금이 섞인 암석이라는 의미의 암염인 거죠. 근데 문제는 얘는 단순한 소금 덩어리는 아닙니다.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소금과 뭔가 암석 성분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불순물이라는 거는 인간의 입장이죠. 대단의 인간의 입장을 반영한 이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혼합물이 순물질이 여러 개를 섞인 이제 그걸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불순물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소금만 얻고 싶은데 거기에 암석 성분이 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지 과학적인 표현은 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소금만 얻고 싶은데 암석, 불순물이 섞인 암염에서 어떻게 하면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을까? 실제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을까? 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암염을 일단 물에다 넣고 끓여서 소금을 뜨거운 물에 모두 녹여버린다. 그래서 불순물을 거름장치로 모두 제거한 다음에 물을 증발을 시키면 순수한 소금을 얻어낼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왜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야? 지금부터 이걸 보자는 얘기죠. 자, 여기 220쪽에 보면 어떤 물질이 고체로 석출될까? 얘들아, 석출이란 단어가 지금 어색하면 안 되죠. 석출이라는 단어 우리 되게 친숙해합니다. 자, 이 석출이 뭐였죠? 고체로 가라앉는 걸 석출이라고 했죠. 고체로 가라앉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용해도 할 때 온도를 높여서 다 녹였다가 온도를 낮추면 그 용해도 차이만큼 석출된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번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이 문제. 이 석출되는 문제 많이 나왔는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직은 까먹을 수 없어. 자, 염화나트륨 25g과 붕산 25g. 자, 지금 염화나트륨과 붕산은 둘 다 어떤 애들이냐면 흰색 고체야. 흰색 고체. 자, 흰색 고체이기 때문에 이 둘을 섞어 놓으면 외관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외관으로 구분이 안 되는 흰색 고체를 25g씩 섞으니까 흰색 고체가 그냥 50g 혼합물이 있는 겁니다. 이 혼합물을 물 100g에 넣고 가열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물 100g에 넣고 가열을 해보자.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둘 다 25g이 녹아야 되잖아요. 25g. 그러면 염화나트륨 일단 됐어. 염화나트륨 지금 시작이 여기잖아. 여기. 그럼 물 100g에 일단 30 몇 g이 이미 0도에서 녹으니까 이제 염화나트륨 신경 쓸 필요 없고, 붕산이 25g. 물이 100g일 때 붕산이 25g 녹는 이 온도를 보면 지금 여기죠. 여기. 그러면 최소 83도는 돼야 물의 온도, 물 100g일 때 붕산 25g과 염화나트륨 25g이 녹겠다라는 거죠.
더 낮은 붕산액에 맞춰주는 거죠. 용해도가 더 낮은 붕산액에 맞춰주는 거죠. 염화나트륨은 어차피 25g이든 몇 g이든 다 녹을 테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찬물에도 잘 녹는다. 0도일 때도 30g 넘게 녹잖아요, 그죠? 근데 붕산이 25g 녹으려면 83도, 80도 살짝 넘었죠. 지금 그래프 보면 83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83도 정도면 붕산과 염화나트륨이 각각 25g이 물 100g에 모두 녹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의 온도가 20도일 때, 자, 물의 온도가 20도일 때, 자,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용해도. 자, 그럼 20도일 때 봅시다. 20도일 때. 자, 온도가 20도일 때 각각 보면은 붕산은 5. 그럼 물 100g에 붕산은 지금 5g만 녹아요. 자, 근데 염화나트륨은 지금 36g이 녹고 있죠. 그럼 원래도 25g이 녹았는데 36g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염화나트륨은 석출되어 나오지 않는다. 석출 X. 그죠? 20도에서 염화나트륨은 석출 X. 하지만 붕산은 석출되어 나겠죠. 얼마나? 25에서 5만큼 뺀 것만큼. 그래서 20g이 석출되어 나오겠죠, 총. 20g이 석출되어 나올 것이다. 용해도만 일단 쓰라고 했으니까 염화나트륨은 36이고 붕산은 5이다 라고 써준 다음에, 자, 그러면 20도로 냉각할 때 석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데는 물질은 붕산이다. 그 다음에 20g, 25 빼기 5만큼 이제 석출될 것이다. 자, 바로 이 방식이 재결정이다. 자, 지금 우리가 막 용해도 문제를 푼 것 같잖아요. 근데 용해도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우리는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를 한 거야. 자, 흐름을 다시 봐봐. 흰색 꽃에 염화나트륨과 붕산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데 막 가루를 섞어놨어. 25g씩. 그래서 얘네를 섞은 애들을 물에 넣어서 일단 83도 이상으로 해서 다 녹여버린 거죠. 다 녹인 다음에 20도로 확 냉각을 시켰을 때 나오는 애는 뭐야? 붕산이겠죠, 붕산. 그럼 붕산만 분리되어 나온 거네, 그죠? 붕산만, 염화나트륨은 석출이 안 되어서 그대로 녹아있을 텐데 붕산만 녹아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그때 석출된 그 흰색 고체는 모두 붕산으로 분리가 된 거죠. 이런 방식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모두 녹인 다음에 냉각을 시켜서 그 용해도 차만큼 석출이 된 애가 있겠죠. 석출이 안 된 애가 있고 석출이 된 애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냉각을 해서 순수한 고체로 분리해서 얻어내는 방식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왜 재결정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고체였다가 다시 용매에 녹여서 용해된 상태로, 용액인 상태로 되었다가 다시 냉각을 해서 다시 고체로 되기 때문에 재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만 결정으로 석출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어렵죠?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금 보면 염화나트륨은 용해도 차이가 80도일 때랑 20도일 때 별로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석출이 되지 않죠. 근데 붕산은 어때? 붕산은 지금 83도일 때랑 20도일 때 이만큼이나 용해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죠? 용해도 차가 큰 애가 석출되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걸 이용한다. 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만 결정으로 석출되어 분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재결정 방식을 통해서 고체 혼합물을 각각의 물질로 분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결정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 활용하냐? 당연히 고체 물질을 순수하게 뽑아내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염전에서 얻은 소금을 재결정하여 순수한 소금을, 재결정이라는 게 뭐라고? 소금을 물에 녹이는 거죠. 물에 녹인다. 온도를 높여서, 그죠? 온도를 높여서 소금을 물에 녹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냉각을 시키죠. 그러면 석출되어 나오는 얘가 바로 순수한 소금이라는 거죠. 순수한 소금이라는 건 뭐야? NaCl, 염화나트륨이라는 거죠. 자, 선생님 아이펜 펜촉이 다 달았는데 용서하세요. 그죠? 지금 잘 안 써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요? 염전에서 얻은 소금은 뭐가 섞여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미네랄, 지금 무기 다른 염분들이 섞여 있는 거죠. 뭐
칼륨 이온도 살짝 섞여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무기질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얘를 재결정을 하면은 이제 순수한 그 용해도 차이만큼만 나오니까 순수한 NaCl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 방법을 다시 한번 글로 써보면 염전에서 얻은 소금을 뜨거운 물에 모두 녹인 다음에 불순물을 거름 장치로 제거하고 그다음에 물을 증발시키면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다. 또는 냉각시키면 그 용해도 차이만큼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겠다. 그쵸? 자, 221쪽 아래에 스스로 확인하기 봅시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의 혼합물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모두 녹인 다음 냉각하면 용해도 차가 큰, 아까 붕산이 염화나트륨보다 훨씬 용해도 차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컸기 때문에 석출되어 나왔었죠. 그래서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 결정으로 석출된다. 이거 큰이에요, 큰. 자, 그 다음에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모두 녹인 다음에 냉각하여 순수한 고체를 얻는 방법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210쪽으로 돌아가면 용해도를 배웠을 때 우리가 배웠던 용해도 곡선이 있는데 4가지 고체 물질 중에 재결정으로 분리하기 적합한 물질은 지금 보면 이렇게 4가지 물질인데 2가지씩 짝지으면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6가지 나오죠, 6가지. 자, 우리 수학으로 돌아가서, 자, 4가지의 물질이 있을 때, 4가지의 물질이 있을 때, 두 개로 짝짓는 거, 짝짓기 하는 거, 짝짓는 거, 2개씩 짝짓는 거. 정말, 짝짓는 경우의 수 이거 어떻게 구해요? 뭐 어려운 고등학교 수학 배운 친구 있나? 경우의 수 이거 중3 때도 하나? 중2 때 했나? 중1 때 했나? 모르겠는데. 자, 대충 이렇게 구하죠. 4개를 정말. 각각의 4개가 2가지를 짝지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나머지 3개랑 짝을 지을 수 있는데 걔네가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총 6이죠, 6. 왜 이러지? 6. 자, 6이죠.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자, 이 6가지 중에 분리가 안 되는 것도 있겠다. 자, 딱 보니까 용해도 차가 둘 다 안 나는 건 지금 구분이 안 되겠죠. 자, 보면은 염화칼슘이랑 염화나트륨 봅시다. 다른 애들은 다 차이가 좀 나는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이 둘은 둘 다 안 나. 둘 다 차이가 안 나니까 얘네는 분리하기가 좀 어렵겠죠. 따라서 염화칼륨과 염화나트륨만 빼고 나머지 5쌍은 모두 구분이 가능하겠다. 여기서 4개만 나왔네? 뭐가 빠진 거지? 질산 나트륨과 질산 칼륨도 빠졌네요. 근데 사실 얘는 구분이 가능할 것 같죠? 어느 정도. 얘는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얘네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든 거는 염화칼륨, 염화나트륨만 힘들다고 써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염화칼륨과 염화나트륨만 이제 구분이 좀 힘들 것 같고 아마도 교과서에서 이 질산나트륨과 질산칼륨을 뺀 이유는 여기 교차하는 이 지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문제를 내기 나름이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이 앞까지만 선생님 문제를 이거 60도 앞까지만 잘라서 내면 사실 질산나트륨과 질산칼륨도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고 염화칼륨과 염화나트륨 요거 2개가 힘들다라고 그냥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유를 쓰라고 하면 그러니까 왜 이 2개는 안 되냐라고 하면 왜 이 2개는 안 되냐라고 하면 두 물질 모두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필기해 놓으세요. 알겠죠?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우리 넘어가서 한쪽 넘겨봅시다. 222쪽 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 혼합물은 어떻게 분리할까? 자, 우리가 방금 재결정 배웠으니까 재결정 이용해서 얘네를 한번 분리를 해보겠다. 자, 한번 실험 과정 봅시다. 아까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은 두 개 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염화나트륨 말고 질산칼륨은 용해도 차가 크기 때문에 질산칼륨이 석출되어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먼저 물 100ml에 질산칼륨 60g을 넣는 거죠. 둘 다 구분이 안 돼. 왜냐면 둘 다 하얀색 고체거든요. 그죠? 구분은 안 되죠. 물론 뭐 먹어보면 구분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질산칼륨 먹으면 안 되죠, 얘들아.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염화나트륨을 30g 넣는다고 하네요. 그죠? 질산칼륨은 60g, 염화나트륨은 30g. 그럼 총 고체가 90g, 혼합물은 90g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쭉 가열하면서 모두 다 용해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남는 고체가 없도록, 즉 완전히 용해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찬물에 있는 비커에 이 비커를 넣어서 냉각시키는 거죠. 냉각. 언제까지? 온도계를 꽂아서 지금 20도 될 때까지 냉각하면서 비커 내부의 변화를 관찰한다. 어떤 변화를 관찰하겠어? 당연히 뭐가 석출되어 나오나, 석출되어 나오는 고체 물질이 있나, 그거 이제 어떤 게 가라앉나, 그거 보는 거겠죠. 지금 보면 하얀색에 무언가가 가라앉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자, 거름 종이를 접어가지고 깔때기에 끼워서 이제 분리하려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중요한 거 나왔는데 깔때기의 뾰족한 부분이 이제 이 뾰족한 부분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뾰족한 부분이 이제 비커의 벽에 완전히 밀착해서 액체가 벽을 타고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한다. 요거 중요하죠. 지금 조심스럽게 이 혼합액을 유리막대에 이렇게 타고 흘러내리도록 하는 거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확 부어버리면은 당연히 이게 그 수압 때문에 그냥 그 분리되지 않고 석출된 고체들이 분리되지 않고 다시 딸려서 물과 딸려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스럽게 넣어주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질산칼륨이 이렇게 고체로 석출되어서 거름종이에 걸러진 걸 볼 수 있다. 그럼 용액 속에는 염화나트륨만 있나요? 지금 아니라는 거 볼 수 있죠. 용해도차가 작은 염화나트륨과 아직 석출되지 않은 질산칼륨이 용액 속에 녹아있다. 그럼 우린 질산칼륨만 석출되어서 좀 순수하게 얻었고 나머지 용액에는 염화나트륨과 아직 질산칼륨이 조금은 섞여 있나 보다 라는 거 실험 결과로 알 수 있겠다. 자, 유의할 점 보면은 지금 이것도 유의할 점이지만 사실 아까 더 중요한 유의할 점 뭐였어요? 유리막대에 걸을 때 유리막대에 용액이 조심스럽게 타고 흐르게 한다. 그죠? 타고 흐르게 한다.
확 붓지 말라는 거야. 그죠? 확 부으면 애써 석출된 고체가 다시 용액에 섞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요게 되게 중요했죠. 자, 물 100ml가 담긴 비커에 물은 참고로 대충 밀도를 1g/ml라고 두기 때문에, 물론 사도씨일 때만 이렇지만 대충 상온에서 이렇다고 두기 때문에 대충 100g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대충 100g이라고 퉁 칩니다. 이렇게 100ml라고 하면, 물론 이제 문제에서 물의 밀도는 1g/ml다 이런 말이 있어야 하겠지만, 물 100ml다 라고 하면 100g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산칼륨 60g을 넣었고, 염화나트륨은 30g을 넣어서 같이 녹인 거죠. 즉 혼합물인 거죠. 그래서 이때 얘네를 핫플레이트에 가열을 하면서 모두 녹여버린다. 그리고 모두 녹인 이 혼합액을 지금 찬물에 넣어가지고 얘네가 20도 될 때까지 냉각한다. 그러면 석출되어 나오는 게 있는데 걔를 거름장치로 걸렀다. 아까 거름종이를 물을 묻혀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왜 물 묻히냐면, 이 거름종이가 종이랑 유리가 딱 붙을까? 안 붙지 얘들아. 종이랑 유리는 붙는 성질이 없는데 이 사이에 물을 묻혀 놓으면 이제 붙겠죠. 물을 묻혀서 거름종이를 고정시키는 거야. 거름종이 고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움직이면 그 틈 사이로 막 셀 수 있잖아요. 그죠? 석출된 물질이. 그러니까 이게 고정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물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버리는 거죠. 물로. 자, 그러면 과정 5에서 거름종이 위에 걸러진 물질은 주로 무엇일까? 우리 아까 붕산이랑 염화나트륨 했던 거 생각해봐. 용해도차가 이 온도에 따라 큰 애들이 걸러졌단 말이죠. 주로 염화나트륨 봐봐. 지금 거의 변화가 없어. 얘네는 석출되어 나올 거리가 없죠. 근데 질산칼륨은 굉장히 가파르게 용해도차가 크죠. 따라서 질산칼륨일 것이다. 왜? 20도에서는 지금 약 32래요. 그죠? 20도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약 32고, 따라서 아까 60g을 녹였었는데 60g 중 32g만 녹고 나머지 28g은 석출되어 나올 거기 때문에, 즉 얘를 이렇게 조잡하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질산칼륨이다. 왜냐하면 칼륨은 염화나트륨에 비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도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엄밀하게 쓴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과정 5에서 이 용액에는 어떤 물질이 녹아 있을까? 당연히 질산칼륨, 아까 여기서 말한 이 32g만큼은 아직은 용액 속에 있겠죠. 그죠? 아직 석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60g에서 28g은 석출되어 나오고 32g은 아직 녹아있는 거잖아. 20도일 때도. 그죠? 그럼 이 질산칼륨 30g과 32g? 36g? 36g과 염화나트륨 30g은 잘못. 자, 지금 이 얘기죠. 지금 미안. 20도일 때 염화나트륨이 36이다. 그리고 질산칼륨은 32다. 따라서 질산칼륨 32g과 염화나트륨은 원래 애당초 30g만 넣었잖아요. 그래서 30g은 석출되지 않고 녹아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질산칼륨은 지금 용해도만큼, 즉 32g만큼 녹아있을 거고, 염화나트륨은 20도일 때 용해도가 36이므로 원래의 30g이 모두 다시 다 같이 그냥 녹아있을 거다.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용액은 아직도 혼합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실험으로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거죠.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데 염화나트륨은 작다. 따라서 질산칼륨이 지금 분리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석출되기 때문에. 그죠? 이러니 저러니 길게 얘기했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포인트인 거예요. 이 한 문장만 써줘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왜 분리할 수 있어? 질산칼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데 염화나트륨은 작기 때문이야. 따라서 갑자기 냉각시켜주면 질산칼륨만 석출되어서 분리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재결정의 원리인 거죠. 이 한마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 지금 별 붙인 게 재결정의 원리라고. 그죠? 재결정의 원리. 머릿속에 콕 박고 가야 돼 지금. 용해도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빨리빨리 안 따라온다 하는 친구들은 복습을 해서라도 이걸 빨리빨리 따라오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거름종이를 통과한 용액에 녹아있는 물질을 고체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자, 지금 아까 거름종이를 통과한 용액에 염화나트륨 30g과 질산칼륨 32g 정도가 녹아 있었죠. 자,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진짜 녹아있는 물질을 다시 또 고체로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얘네를 완벽하게 고체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죠? 사실 이 용액을 0도로 냉각하면 이라고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읽어봐. 0도로 냉각하면 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14로 더 줄어서 32 빼기 14는 거죠. 이게 32 빼기 14 만큼이 더 결정으로 석출된다. 하지만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여전히 35.7이니까 30보다 크죠. 30보다 크니까 석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게 점점 얼리면 얼릴수록 질산칼륨만 얻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0도보다 더 낮아지면 뭐가 문제야? 물 자체가 얼어버리죠. 즉 용매 자체가 얼어버리면 분리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0도까지 녹이면 어쨌든 질산칼륨을 좀 더 얻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뭐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패들렛 있으니까 패들렛 제출하셔야 됩니다. 패들렛 제출해야 하고, 패들렛 제출할 때 답만 적는 친구들 있잖아요. 답만 적는 친구들은 왜 프린트가 안 됐는지, 프린트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는지 선생님한테 개인톡으로 보고 한 다음에 답만 적어서 내도록 합시다. 이왕이면 프린트로 적어서 내란 얘기야. 아니면 아이패드 이런 데 풀었으면 그걸 스크린샷으로 보내던가. 그죠? 네, 모두들 수고 많았고 패들렛 제출합시다.